남아있는 내용은 이제 너무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자, 아까 시작할 때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뭐 작업하는 과정에 사라지고 없네요. 그럼 구성 요소 추가는 어디가 산다고요? 디자인 탭에서 한다. 차트 제목 가운데 맞춰 표시. 그냥 여기 오죠. 보기 싫네요. 그러면 차트 제목. 자, 초록 색깔이 설정 값입니다. 자, 없음 선택하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바뀌겠죠. 사라지겠죠. 자, 시험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차트 위입니다. 차트 위. 그리고 여기 자, 차트 구성 요소라는 녀석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매크로 할 때 저기 도형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구성 요소에 그 내용, 그 텍스트를 입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 구성 요소 선택 엔터. 뭐 이런 식의 내용. 빠져나갈 때 ESC키 아까 가르쳤잖아요.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겠다. ESC. 그런데 이메일 문구 텍스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없네요. 여기에 사라지고 없지. 자, 잠깐만요. 우리 여기다가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영업 이익 분석이라는 제목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마우스 포인트 돌려서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셀상에 있는 내용을 여기 가져와서 표시하고 싶다. 자,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다. 뭐라고 그랬죠? 참조라는 용어를 표현해 드리죠. 참조. 참조를 한다는 건 뭐? 앞에 이꼴이 붙어 있어 셀을 셀이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개념이니까 이꼴을 어디다 작성해야 되냐고. 엔터 쳐서 이꼴을 하는 거는 이꼴은 문자고요. 그렇게 되면 식의 개념이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차트 제목이랑 구성 선택하시고 이름 수식 입력줄 클릭. 커서 놓으시고 이꼴. 직접 셀 주소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러면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표시해 줍니다. 두 가지 방법. 직접 입력하는 방법, 셀 주소를 참조해서 가져오는 방법. 자, 글꼴 이름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그다음에 글꼴 크기. 그다음에 굵게. 도형 스타일. 여기. 차트 제목이랑 구성 요소에 대한 도형 스타일. 태우기 색. 여기. 테두리 윤곽선 색. 여기. 도형 효과 그림자. 여기서 뭐 했던 거. 그다음에 세로 축 제목. 축 제목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제목. 그럼 여기겠죠. 엔터. 모델명. 빠져나갈 때 이어서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세요. 뭘? 차트 요소를. 그 다음 차트 요소 추가해. 축 제목. 기본 세로. 엔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 클릭 이꼴 뭐 생산값 이렇게 참조. 그리고 엔터. 자, 중요한 건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맞추고 싶은데요. 이 생산가라는 거에 텍스트의 방향을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홈 이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맞춤의 방향 한 두어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설정값이 다 초록 색깔이잖아요. 이게 세로색이네요. 요게 방금 우리가 처음 할 때 얘기한 이거군요. 텍스트 위로 했잖아요. 가로로 가는 것. 초록 색깔을 값 설정되어 있는 초록색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해제돼 버리고 기본값 상태인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축이 하나 더 있네요. 보조 세로 값축에도 축 제목을 달 수가 있겠네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범례. 아까 범례가 뭐라고요?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주는 요 부분을 범례라고 그랬죠. 요 부분. 여기를 범례. 자, 범례도 구성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구성요소를 여기 가면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없으면 하면 안 나타나겠죠. 없어. 그러면 내가 특정 위치에 나타내겠다.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특정 위치에 나타내겠다. 그 다음에 범례 위치를 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범례 선택. 서식자 합창을 열어서 자, 여기 보시면 범례 옵션에 보면 여기 위치 조정하는 거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및 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여기 채우기 색깔 설정하던 거. 그 단색이라는 거. 밑에 보면 색 목록.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색 목록. 이렇게. 뭐 이메일 색깔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색. 밑에 보시면 이거는 잠깐 설명드렸죠. 보여드렸죠. 테두리, 실선. 그리고 색 목록. 여기. 도형 효과 그림자. 자, 앞에 보세요. 예, 물론 여기 있습니다. 도형 효과 그림자. 근데 여기서 하면 요게 효과입니다. 요게 효과입니다. 요거 오각형 모양 요게 효과입니다. 효과. 그중에 그림자. 그리고 미리 설정 목록 단추는 이게 우리가 보셨던 그림자 효과라고. 자,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도 있거든요.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도 있습니다. 데이터 표. 자, 이건 뭐냐면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 있잖아요. 아까 뭐 자주색, 빨간색, 파란색 안에 있던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표의 형태로 나타내겠다. 맨 밑에는 범례 표지 없어. 그럼 이렇게 나오겠 그러면 범례 표지가 도대체 뭐냐고요? 범례에서 보셨잖아요. 범례 표지 포함 하면 요거 색깔 아까 뭐 모양 구분해 범례 모양을 구분해 주는 색깔과 모양을 구분해 주는 요 부분이 범례 표지라 그러고 이건 이름 계열 이름 필요 없다 판단되시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뭐 이렇게 지우는 것까지. 그다음 여기 보면 방금 가로 세로 이렇게 회색 선 주 눈금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눈금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초록 색깔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저게 화면에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누르면 사라지겠죠. 자, 이걸 다시 나타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 방향, 즉 세로축에. 세로 방향, 어느 축에? 가로, 즉 항목축에. 그럼 요 주 눈금 사이에 또 선을 또 그을 수도 있거든요. 선을 나타내 그게 보조 눈금선이에요. 그래서 주 눈금선이 좀 굵게 보조 눈금선이 조금 가늘게 옅은 색깔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도 주 눈금 사이에 또 뭔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눈금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세로 보조 세로 눈금선. 주 눈금선은 굵게 보조 눈금선은 옅은 색깔로.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특정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 눈금선 하나 선택해 볼까요? 세로 가축 주 눈금선. 선 색깔을 제가 빨간 색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죠? 대시, 선의 종류. 요거 조정하는 것도 요 근래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뭐 어떤 걸로 하시는 대시, 선의 종류. 그 다음 계열의 색, 계열 뒷배경 그림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림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자, 특정 질감으로 채우겠다. 뭐 특정 질감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 여기 뭐 이런 스타일로 이겠다. 도형 효과, 그림자. 이제 모를 수 없죠. 그럼 테두리, 윤곽선, 테두리 선, 실선, 뭐 윤곽선. 이렇게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자, 지금은 잘 나오진 않지만, 아까 매크로 할 때 도형 삽입해 보셨죠? 그래서 차트상에 도형을 나타내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옵니다. 거의. 뭐 이런 위쪽 리본 뭐 이런 게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리고 클릭 드래그. 자, 이게 도형이잖아요. 도형이 색깔이 이제 파란색 계열이죠. 채우기 색깔이 파란색 계열. 그러면 뒤에 있는 제목이 이렇게 보이려면 도형의 색깔이 없어야 되겠네요. 채우기 색깔이. 그러면 채우기 없어. 그 다음, 3차원 효과, 그, 3차원 효과도 있는데요. 3차원 효과는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차트 영역에서 합니다. 차트 영역. 그러니까, 3차원 효과를 받으려면, 효과를 적용을 하려면, 차트 종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선택,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당연히, 3차원 차트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세로 막대형에 있는 3차원 묶은 세로 막대요. 요거 할게요. 확인. 그리고 특정 계열을 하나 선택하시고. 레이블은 좀 지울게요. 정신없네. 어이구. 이렇게 뭐 제가 방금 레이블 지우러 갔는데 차트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을 잘못 내린 거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러면 명령 취소 단축키가 뭐죠? 바로 가기 키가? 컨트롤 Z E오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뭘 잘못 누르는데 이게 안 좋죠. 자, 특정 계열 선택. 이거 보기 싫네요. 저는 판매가 계열 선택. 그리고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여기 보시면 계열 옵션에 가면 간격 깊이 보이세요. 그래서 그 사각형 막대 짧은 막대 이용하셔서 150보다 큰 값을 이렇게 주시죠. 뒤로 밀려나는 거 보이세요? 적은 값 150 적은 값 주면 앞으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깊이. 아마 시험에 나오면 적당한 값을 아마 줘야 되겠죠. 엔터. 간격 너비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까 묶은 공무 사이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3차원 효과는 차트 영역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차트. 그리고 효과입니다. 효과. 3차원 효과. 그리고 효과 3차원 회전. 그리고 X축 값 조정. Y축 값 조정.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 다음에 온 김에 원근감도 조정 한번 해보시고요. 끝. 어쨌든 정답은 다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디자인 탭에 갈게요. 설명 안 해드린 게, 차트 스타일. 나는 전체적인 어떤 모습, 꼴, 디자인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쓰겠다. 더 있네요. 자세히 단순히 목록을 펼쳐보시고. 여기 더 있네요. 저는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고. 자, 차트. 그 왼쪽 보면 전체적인 색깔도 좀 조정을 하고 싶거든요. 전체적인 색깔도. 물론 목록의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이, 색삼, 이렇게.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고르시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빠른 레이아웃. 자, 요소 추가고요. 그 옆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방금 배우셨던 차트 구성 요소들의 조합. 미리 만들어져 있는 조합. 나는 이런 조합으로 사용하겠다. 나는 이런 조합으로 사용하겠다.
나는 이런 구성요소의 조합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미리 만든 조합, 레이아웃.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아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도 있을 거고 한데, 자, 일단 요령을, 시험 보는 요령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어려운 용어가 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덧보잡 같은 게 색깔 바꾸세요, 글꼴 이름 바꾸세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내용들이 나온다. 뭐 아까처럼 값을 거꾸로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물론 구성요소 이름은 외우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감이 있냐고요? 선택되어져 있는 구성요소 옵션에 가면 어려운 용어들은 아마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 어려운 용어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뭐 그런 거 요령 하나. 그다음 앞에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만 딱 있는 것들이 차트 스타일, 색 변경, 그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 그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요것들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들은 있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여기밖에.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식 탭에 가면 도형 스타일도 다른 곳에 없습니다. 딱 여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외워 두시면 찾는데 빠를 거고요. 어차피 이런 쉬운 문제는 빨리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래야 어려운 수식 함수에다가 뭐 시간 부여를 더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면 나중에 수식 함수 틀렸을 경우에 한 번 더 수정하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수식 함수 제한한 거 저는 간단한 내용이라고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실제 문제 푸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길어봤자 한 3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차트라든지 식이 들어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차트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 뭐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뭐 유선 검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타 등등의 식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 자, 그러면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시험에 최소 한 번 이상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모아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자료가 그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문제를 통해서 이건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소소한 기능들은. 자, 그래서 파일 탭에 교재에 있는 내용 실습 한번 해볼게요. 파일 탭에 열기. 우리 교재의 내용은 몇 개 없습니다. 찾아보기 저 가지고 시험 준비 절대 못합니다. 자, 스페스트 이론 기타 작업 열려져 있나요? 기타 작업 열려져 있었군요. 다시 여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기타 작업 파일 찾으시고 자, 앞으로 갑니다. 차트 1시트로 갑니다. 차트 1시트 교재 198pc. 자, 그림 이쪽에 차트는 그림을 줍니다. 그래서 어딘가 보면 그림과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문제 내에. 예? 자, 그림 이쪽에 차트 1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다 차트 수정하라는 문제거든요. 차트 만드는 문제 나오지 않는 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수정하라는 거니까 수정하려면 차트 개체 자체를 선택해서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다음 차트 그림 밑에 보시면 그 문제 1번 위에 보시면 그 참고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돼. 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차트를 왜 새로 만드느냐는 부분인데, 자, 앞에 보세요. 당연히 1급 준비하시는 분이 이런 일은 벌어지진 않겠지만 아까 제가 방금 본의 아니게 제가
뭘 구성요소를 지우면서 차트 자체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면 이걸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되살리지 못하니까 새로 만들고 있나 봅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어떻게 커말 1급을 준비하시는 분이 어떻게 컨트롤 Z라는 단축키 이걸 기능을 몰라요? 이걸 지금 모르고 계셨다. 제가 보기에는 100%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새로 만들어요? 이거만 하면 끝날 일을. 이걸 모르니까 막 새로 만들고 있나 보죠 뭐. 1급반보다는 제가 보기에 2급반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 같습니다.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자, 그다음 그러면 이게 신규로 만드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자, 앞에 보세요. 원리 잘 기억하세요. 왜 이거 다시 만들면 안 되냐고요? 도형이나 이런 시트상에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내용물들을 내가 작업을 하면 개체 작업을 하면 이렇게 개체 고유 이름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차트도 이렇게 고유 이름이 부여가 된다고요. 이렇게 차트 3이라고. 그러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도 이름이 있겠죠. 이렇게 차트 1이라고 이름이 있네요. 이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그러니까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차트를 새로 만드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상에 차트 이름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뭐 채점 안 하죠. 이름이 딱 틀려버리면 새로 만드는 줄 알고 채점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새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로? 컨트롤 Z라는 단축키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1번 갑니다. 차트 제목은 자재부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을 설정하시오.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추가 디자인 탭에만 있습니다. 차트 제목. 특별한 말은 없지만 여기 옛날 문제 스타일이라서 요즘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 차트 위에 표시하고 요즘은 그림과 같이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클릭. 엔터. 자, 오타 조심. 자재부 공백 2봉급 슬래시 수당 현황. 빠져나올 때 ESC. 두 번째, 차트 제목은 글꼴 스타일 궁서체,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크기 14로 표시하고, 여기까지 맞게요. 글꼴 서식은 홈 탭에 차트 제목이랑 구성요소 선택, 글꼴 이름이 글꼴 궁서체, 글꼴 이름 궁서체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의미하죠? 각호가 아니라. 궁서체. 그다음에 글꼴 스타일. 이렇게 하면서 리본 메뉴상에 있으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글꼴 크기 14, 뭐 14 값이네요. 그대로 사용하죠.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테두리 색 실선 검정 설정하죠. 물론 요건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실선, 도형, 효과, 그림자 여기서 목록값 찾으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테두리 색 실선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작업창 안에서 쓰는 표현, 서식 작업창 안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색깔, 검정. 참고로 검정 색깔 여기라 그랬죠. 제가 시작할 때. 엑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자, 요걸 자, 도형 스타일 클릭 아니면 서식 단축 클릭 하시면 효과, 그림자 여기 있다 그랬죠. 요거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려고 효과, 그림자 이 설정 목록 단추 눌러서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목록 값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첫 번째 있네요. 클릭. 자, 그 다음 테두리 색, 테두리 자 채우기 및 선으로 이동하시고 클릭. 테두리, 윤곽선, 선 다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클릭. 그리고 실선 여기 있네요. 실선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색 목록 여기 색 목록 그리고 검정 참고로 검정 여기 있습니다. 여기 끝.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세 번째 법례 서식은 글꼴 궁서체 크기 12 배치 아래쪽 자
범내라는 구성요소 선택. 글꼴 공서체 크기 12. 이건 리본 메뉴상에서 처리하시고요. 공서체 12. 그다음에 배치 아래쪽. 자, 요건 뭐 디자인 탭에서 하시던 차트 요소 추가에 범내에서 하시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범내 서식을 이용하시던 서식 작업창을 이용하시던 답은 세로 가축 서식에서 세로 가축이란 구성요소 그 구성요소 외우면 그거부터 외우시라고요. 그게 시험 준비의 절반입니다. 절반. 세로 가축 서식에서 눈금값의 최소값은 60만, 주 단위는 100만, 최대값은 10만, 주 단위는 10만, 최대값은 100만 원으로 설정하시오. 그럼 작업창을 열어야 되겠죠. 이게.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디에? 옵션에 가면 있다 그랬죠. 축 옵션, 축 옵션. 그래서 최소값, 최소 경계를 이야기한다 그랬고 60만 입력하시고 엔터. 그다음에 최대값 100만 엔터. 그다음에 주 단위 10만. 그리고 자, 끝. 엔터. 잠깐만요. 화면 보세요. 지금 방금 아이고. 앞에 보세요. 앞에. 이거 확인하고 가세요. 이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최대값 얼마 입력하셨죠? 100만 입력하신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상에 나타나는 꼴은 우리하고 저 다른 형태로 나타나네요. 우리가 생각과 저 다른 형태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무슨 기능 의식? 표시 형식. 자, 표시 형식 중에 우리 한 번도 다뤄보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 지수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지수. 그 지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매성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그 지수인데 실제 엑셀상에서 10의 매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엑셀은.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저걸 다시 쓰면 1.0 우리가 알고 있는 10의 육성 이렇게 쓰는 1.0 곱하기 10의 육성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엑셀에서는 저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저렇게 표현돼서 엑셀에서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1.0 여기까지를 2라고 표기합니다. 2. 2. 2라고 합니다. 익스포넨셜에서 치수 그리고 6 이렇게 표기합니다. 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지수라는 표시 형식, 지수. 표시 형식 이름 중에 지수라고 있습니다. 지수 범위도 있고요. 어디에? 셀스식 대화 상대 가보시면 여기 지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다 안 했죠? 자, 그 다음 5번째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5. 수단 계열의 문경태 요소의 값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 굴림체 크기는 1, 2로 하시고 자, 수단 계열 어디 있죠? 꺾은 선형이네요. 자, 표식이나 막대 클릭. 죄송합니다. 표식이나 선 클릭. 계열 선택. 그다음에 문경태 요소죠. 문경태 요소는 어느 쪽이죠? 여기 가장 높은 게 문경태 요소군요. 이때는 표식을 클릭,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표식을 클릭. 그럼 이게 문경태 요소입니다. 화면 보세요. 수단 계열의 문경태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 데이터 레이블은 기본적으로 무슨 값을 보여준다고요? 숫자 값을 보여준다. 차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문제의
그림과 같이라고 뭐 위치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특정성의 어떤 위치에 나타내라고 나올 겁니다. 이건 아마 지금은 오른쪽이네요. 표식이 오른쪽. 시험은 오른쪽이라고 분명히 나올 거라고 요즘은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대한 서식 작업을 했죠. 굴림체 크기 12 홈 탭에 굴림체 1, 2.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 컨트롤 S.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저장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차트 2시트 갑니다. 차트 2시트로 옮겨가시고 저희들 교재는 202페이지. 자, 다시 한번 더 그림 이쪽에 차트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 수정하시오. 차트 수정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트 개체를 선택하셔서 사항별 탭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그림 밑에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장 연출 처리된 요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컨트롤 Z 명령 지수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 1번 차트 제목은 A1 셀의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크기는 1사로 설정하시오. 자, 현재 차트 제목이란 구성 요소가 여기 있네요. 자, 선택. 뭐 어떻게 선택하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가져와야 된다 했습니다. A1 셀 이꼴. 커서 놓으시고 있고 그다음에 A2셀 문제 A2셀 맞나요? A2셀 직접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러면 요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표식은 크기 글꼴 크기 1사로 설정하시고 1사 설정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차트 영역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표시 요것만 할 것 같으면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요것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 작업은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야 되냐면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자,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가는데 여러분 정신 잘 차리시고요. 리본 메뉴를 이용하시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 가기 메뉴를 이용하시는 건 여러분 취향의 문제고요. 그러나 두 가지는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창 화면에 나타내시고 차트 옵션 효과 그림자 미리 설정 그림자 목록 단추 펼치시고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둥근 모서리라는 이 값은 어디에 있냐면 모서리 작업이니까 선이잖아요. 채우기 및 선, 테두리 펼치시고 맨 아래에 둥근 모서리 라운딩. 자, 작업창은 열어두셔야 되고 서식 작업창은 열어두셔야 되고 닫으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데이터 레이블은 백분율과 항목 이름을 표시해야 되죠.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차트상에 나타나는 요거죠. 요 구성 요소. 자, 그런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내용을 바꾸라는 이야기, 내용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백분위나 항목 이름을 표시되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문제는 없잖아요. 뭐가? 데이터 레이블은 구성 요소 자체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못 풀겠죠. 자, 잠깐만요. 그다음 방금 막대 계열은 뭐 형태적으로 막대들의 모음이라고 그랬고요. 끝근선 계열은 선들의 모음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원형의 계열은 원형 차트의 계열은 조각들의 모음입니다. 조각들의 모음 형태를 보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평균 계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클릭을 하면 조각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질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레이블이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숫자 값을 나타내는 이 레이블이라는 녀석이 물론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여드렸고요.
이 녀석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조각의 내용을 보니까 바깥쪽에 나타나야 되겠네요. 바깥쪽 끝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숫자 값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저기 있는 저 숫자 값의 형태를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선택, 내용을 바꿔야 된다. 서식 작업창을 열었어. 레이블 옵션, 레이블 뭘 나타내겠다고요? 항목 이름과 백분율. 값은 아니네요. 이렇게. 그럼 온 김에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표시 형식이 있거든요. 지금 100 뭡니까? 왜 안 바뀌었지? 백분율, 소수 자릿수, 이건 교재에 없는 건데 그냥 1, 엔터 하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서식 코드 보이세요? 네? 방금 작업하신 거 코드로 작업하면 0 코드 점 0 코드 퍼센트 이거 우리 실습하신 거 알고 계시죠? 텍스트 함수에서. 제가 항상 겁납니다. 주말 보내고 오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여러분들 이거 다 이 코드 다 실습했다니까 우리 텍스트 함수 통해서. 찾아보세요. 텍스트 함수 나오는 문제들 그중에 백분율을 표시하는 거. 자, 기획부 계열의 원형 조각을 돌출시키시오. 자, 앞에 보세요. 계열 선택, 특정 조각을 클릭. 그다음에 기획부 계열. 기획부 아까 데이터 막대라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을 선택할 때 해당 막대 그럼 여기는 해당 조각을 클릭. 그리고 양방향 하살표의 역할이 뭐라고요?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라고 그랬죠. 이동. 그래서 선거 개표 방송할 때 1등한 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각 내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셨어요. 자, 잠깐만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기 때문에. 근데 차트 종류에 따라 조금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긴 한데. 자, 여기 왔으니까. 자, 클릭. 계열 선택. 계열 선택. 평균 계열 선택.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입니다. 계열. 첫째 조각의 각 보이세요? 요거면 되고. 파란색 조각. 이 첫째 조각입니다. 아, 시험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막대일 때 여기 아까 계열 겹치기, 간격너비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쪼개진 원형 보이세요? 우리 피자 3이 전체 다 나누잖아요. 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전체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그러면 이미 아까 기획부처럼 이미 이렇게 조각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고 바뀐 거 보이세요?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고. 한 개, 예? 한 개에 대해서 쪼개진 요소. 아까 마우스 드래그 한 동에 수동으로 한 거니까 값을 줘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리기 도구모음의 타원, 화살표, 그림과 같이 나타내시오. 타원은 채우기 색 없음, 화살표는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시오. 지금 색깔이 잘 보이죠? 자, 평균의 타원이라는 기본 영역 안에 있는 타원. 찾았습니까? 클릭. 물론 시험에는 기본 도형까지 줍니다. 그리고 차트에는 도형 안 나옵니다. 자, 클릭. 그리고 일단 적당한 위치에 클릭 드래그. 지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처럼.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채우기 없다면서요. 그리고 위치 조정을 이제 마우스 드래그 동작으로 하시면 좀 디테일하지 좀 못하니까 좀 거칠게 움직이니까 디테일하게 움직일 때는 방향키 쓰세요. 그리고 사이즈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위치도 안 맞고 저는 사이즈도 사이즈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아까 크기 조절했어요 그러면. 뭐 그건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살표라는 도형도 있습니다. 삽입 요거까지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여기 선에 가시면 이게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이름을 가진 도형입니다. 선. 그리고 이 타원에서 어쨌든 뭐 그림을 보니까 뭐 이런 정도 방향으로. 그리고
선의 색깔은 윤곽선을 이야기했죠. 면은 없으니까. 선이 빨강, 요렇게. 문제에서 뭐 화살표는 빨강 하라는 거면 선 색깔을 이야기하겠죠. 면이 아니니까. 그리고 시트상의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시험에 나왔던 내용, 설명드렸던 내용에 비하면 이건 진짜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시험 준비 못 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가지고 계속 찾으시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 찾는데 익숙지 않으니까 그런 거 그냥 그 뭔가 정답지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그러면 몰랐던 게 아는 걸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렇게 시험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뒤에 있는 그 3권에 있는 문제들 계속 푸세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할 게 있으시면 그 여러분들이 실습한 내용들 사진 찍어서 오세요, 그거. 예? 자, 애 같은 걸 봐야만 제가 봐드릴 거 아니에요. 파일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그 화면을 캡처 떠서 가져오시든지 영상은 캡처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이제 구분응선 정상에 이제 와 있습니다. 자, 또 그대로 열어두시고요. 파일명 프로시저. 죄송합니다. 파일명 기능 정리 파일로 변경하시고, 그리고 시트 이름 프로시저. 저희 교재는 215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